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타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후에 시험 소각을 하라는 주민들,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 소각이 가능하다는 업체 간 대립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오마이뉴스 조정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이제 9월 정상 가동을 앞두고 시범 가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래 우리 지역에서 최대 이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환경부가 9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을 이제 하라고 했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이제 운영 주체 입장에서 이제 환경부의 지침대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180일 동안, 그리고 이 타는 쓰레기, 생활 폐기물 중에 이제 가연성 이제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네. 생활 폐기물. 90일 동안 이제 시험 가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 가장 불만 사항은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 아니 시험 가동 기간 동안 유해 물질이나 발암 물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안전성 문제인 거죠, 결국에. 그렇죠. 바로 인체의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운영 주체가 이 위험 물질이 나오는 것을 막는 사전에 저감 설비 장치를 부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야말로 국가 중앙기관이 환경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된 그 시험 가동을 해라.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치를 눈으로도 마련해달라. 확인하고 이제 국가 이런 중앙기관의 거죠? 환경부가 이 현장의 이 시설 설비 가동 상황의 유해 물질 배출 상황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연동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게 문제가 그겁니다. 이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전부터 해서 그렇게 가동이 돼서 주민들이 네. 그런 결과를 자기를 또 계속 이렇게 좀 설명을 받으면 좀 마음이 놓일 텐데. 안심이 되죠, 그야말로. 그런데 9월 1일 날 가동 시작하는데 이 시스템은 8월 26일이 돼야 이 연동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한 거죠. 핵심은 그런 문제입니다.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안동에서도 6월부터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이제 구분해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쓰레기 반입에 있어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적으로 좀 더 빨랐어야 되죠. 특히 이제 이 생활 폐기물, 이 쓰레기 배출은 사실 저 역시도 헷갈려요. 사실은 맞아요. 타는 거 안 타는 거. 지금까지 또 해왔던 시스템과 다르잖아요. 그냥 네. 캔, 고철, 플라스틱, 종이 뭐 이렇게 대략 나눠졌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타는지 안 타는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더더구나 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어쨌든 이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르신들 더 헷갈릴 겁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도 기간이 너무 짧았고, 실질적으로 그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폐기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체크해봤더니 네. 바로 지난 이제 6월 24, 5일에 이제 최고 이제 피크였어요. 139톤이 들어왔는데, 네. 근데 사실 이 139톤으로는 또 이게 경제성이 없어요. 아, 이 에너지타운 돌리는데. 그렇죠. 이제 네네. 에너지타운을 이제 돌려서 이 소각하는 데서 나오는 이 가스나 열을 에너지화 시키는 사업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생활 폐기물도 환경적으로 정리하고 에너지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설계는 510톤이었어요. 네. 510톤 정도를 소각하고 처리했을 때 나오는 열량이 이제 에너지화 되는 건데, 이 139톤만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또 우려도 또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안동 예천 지역만 일단 지금 받아본 거죠. 그 위에 이제 11개 시군이니까 네.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또 없잖아. 지금 뭐 논란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데 환경에너지타운 공사 과정에서 또 사고도 있었고 이 건설 자체를 서두르는 데 대한 그 안전성 문제도 좀 짚고 가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달이었는데요. 신도시 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시던 근로자 세 분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예, 당시 그 높이 20m에서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이제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이제 거푸집 설치 과정에 받침대가 견딜 수 있도록 그 용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용접이 아예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또
이게 부실공사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급포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이제 안전장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재였던 셈인데요. 네. 그런데 그 인재에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그 GS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전체 금액은 2,097억 원이나 되는 그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이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회사 쪽에서는 공기를 단축해야만 그 공사 원가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좀 서두른 면이 있다. 무리하게 이제 일정을 잡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무리한 게 있었고요. 또 그 하도급 업체들도 상당히 좀 부실한 업체들이 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업체는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일부 업체는 또 부도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네. 거기에서 이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결국은 그 안전 관리를 제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얼마든지. 불거질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실 기획한 그 초창기에는 인근 뭐 11개 시군이고 최대 51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는 3개 시군만 하는 걸로 지금 초안이 잡혔었습니다. 네. 이게 2011년도였었는데요. 2011년도에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당시에는 3개 시군만 묶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경제적인 타당성을 찾지를 못하니까 민간 투자로 이렇게 전환을 적격성 해서. 판단을 전환을 네. 하게 됩니다. 전환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제 이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경부와 지자체가 그 협의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이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네. 확대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또 군위와 영덕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부 11개 시군이 됩니다. 앞서 이제 그 교화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선 3개 시군만 했을 때도 139톤밖에 나오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도 11개 시군까지 합쳤을 경우에도 이제 최대 510톤 이상은 나와야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만 쭉 들어봐도 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이 주민들이 입지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 정확한 명칭은 이제 그 도청 인근의 그 부지의 입지에 오는 것이 맞느냐, 그것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위치를 잘못 잡았다. 그렇지. 그래서 입지 네. 결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서 좀 아쉽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패소했나요?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 입지 문제 부분부터 주민들의 논란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민들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그 위치가 저희 지난주에 그 일대에 다른 그 볼 일이 있어서 가서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그 이 환경타운이 있는 곳과 하회마을까지는 수직거리로 4km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km. 이제 4km 오는 저 하회마을일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 세계유산인데 하회마을이 있고. 그럼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도청에 들어선 그 이 1단계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지금 거기는 제법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하고도 수직거리 1.5km밖에 안 돼요. 근데 아파트 좀 높은 층에 살고 계시는 분 창문 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예요. 연기가 나오죠, 이 에너지타운에서. 뭐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시설 자체가 보여요. 일단 이제 그다음 또 하나 더 신도청의 그 건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그 주거단지 2단지, 3단지와 또 학교하고도 거리는 5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애초에 너무 가깝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됐던 거죠. 또 설득 과정이 좀 원만하지 못했고 그렇죠. 친절하지 못했다는 예, 부분은 그렇죠. 저희가 뉴스에서도 매번 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설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주민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경북 신도청 지역 주민연합의 대표 김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시험 가동 앞두고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시설과 설비가 안전하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 말까지 시험 가동을 하겠다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는데 과연 우리 이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했는지 아니면은 기업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둘째는요, 그 시험 가동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입된 쓰레기는 주민 감시 거치지 않았고 또 확실한 분리수거가 됐는지도 염려하게 돼 있고 TMS의 작동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동 행위 자체, 다시 말하면은 실제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위험한 시험 가동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험 가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사실 입주 전부터 이런 내용이 좀 고지돼야 하는 게 순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경 에너지타운에 대한 걸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전 고지가 됐다 그러면 아마 친환경 클러스터 내에 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고지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순서로 봐서는 사실은 이 입지를 선정하고 2016년 12월 5일 날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입주가 늦어졌던 부분들은 아마 뭐 고지가 된 부분도 어떤 주민의 의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아마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민원을 두려워해서 미리 절차를 주민들의 원성을 피해가기 위한 혹은 또 법적인 절차를 피해가기 위한 순서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민 생활 영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더라고요. 현재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뭐 불안한 자체가 뭐 저는 불편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냄새 나서 지금 주의감 냄새가 나고 밤에는 뭐 아파트 단지까지 느껴진다고 하는데 냄새 나서 불편하신 분들 있을 거고 또 뭐 이 도시에 대한 기대가 어떤 꿈이 끼어져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이 명품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자녀의 미래 또 자기 업의 미래를 걸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남겨주시죠.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목적에 장애가 되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라면 충분히 결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경제적인 타당성, 또 민자 투자 수익 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없는 거 경상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연합 김순증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민 불안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이 문제 소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험 가동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환경 에너지타운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지난번 사고 이후에 공사 현장이 좀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예, 사후 약방문격인데요. 이제 사실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 이제 2, 3일 전에 미리 그 안전팀에 허가 요청을 하고 안전팀이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타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안전관리요원이 좀 늘었다는 건데요. 안전감시단이 이제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 쪽의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고위험 작업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일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 허가서 제도가 이제 좀 강화가 됐는데요.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만 기존에는 작업 허가서를 받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작업을 할 때도 작업 허가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에서부터 발주처 그리고 감리업체까지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약방문격에 불과하고 네. 또 앞으로 이제 아직 공사 기간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공사 기간 동안 이제 좀 더 안전을 더 유념해서 작업을 했으면 하고요. 네.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사고가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이제 작업을 중지시켰거든요. 작업 중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시공업체에서는 이제 이런 작업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작업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은 이제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위약금을 물어도 될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의지가 아닌 이제 그 현장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했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나 이런 그 시공처에서는 발주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빠르게 가려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뭐 위약금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남아 있는 공사 기간 동안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 가동 또 주민과 갈등 문제까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선 환경 에너지타운 문제가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좋을까요? 이상적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기하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의 의견 청취가 네. 우선이죠. 방금 우리가 전화 인터뷰에서 봤듯이 그 김순정 신도청 지역 주민연합 대표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2가지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환경부가 얘기한 이 유해물질 저감 장치 TMS라는 저감 장치가 네.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시운전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불안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분리 배출돼서 들어오는지 이거 자기를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TMS로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게 TMS라고 하는 이 저감 장치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것이 이제 확실히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지는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그리고 또 환경부가 또 경상북도가 이 주민들에게 좀 더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또 같이 또 설명하는 그렇게 좀 진솔하게 진행하는 게 맞고 맞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분리 배출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우리 도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차피 확장도 했잖아요. 11개 시군으로. 네. 좀 대대적으로 뭐 가정 이 홍보도 좋지만 이제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도 좀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분리 배출에 대한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모쪼록 하루빨리 좀 우리가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선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